하이닉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이것만 놓고 보세요. 11월 21일 날의 컨센서스예요. 올해 실적 전망치를 순이익 9조 5천억까지 하향을 시켜놨어요.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아우 진짜 참, 매출액 48조에 영업이익 12조 5천억, 순이익 9조 5천억 이렇게 하향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응? 하이닉스가 10월 15일 저점을 찍을 때가 PR이 6배, PBR이 1.1배, 1배 수준이었어요. 1.1배도 아니고 1배 수준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증권사에 따라서는 PBR을 1.1배 미만으로도 보는 쪽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저 위에 나오는 요 PBR, PER 이거는요, 전망치 12개월 전망치 대비해서의 그 기준이 잡혀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망치들이 조금씩 다르죠. 증권사마다. 그것을 종합해서 나타내 준 거를 일단 컨센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방송 보면은 증권사 거 아무거나, 그것도 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며칠 전 거, 며칠 전 거 갖고 나오면 벌써 데이터가 달라져 있을 거 아니에요. 달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갖고 나와서 그냥 보여주는 거야. 자기 거 있냐. 그리고 막 밑에다 떳떳하게 대신증권 보고서 이렇게 갖고 와. 대신증권에 허락 받았냐고. 그거 불법이란 말이지. 근데 뭐 터치를 안 하니까 뭐 지금까지도 20년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는 거를 허락도 안 받고 쓰는 것도 좋은데, 그럼 결국은 일주일이 지났으면 일주일 전 거의 데이터면은 오늘 걸로 바꿔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 전 걸 갖고 나와서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그 사람이 분석했다 생각해서 홀라당 글로 가지. 마케팅 그 정도 할 정도면은 공부를 하겠냐고. 마케팅에 집중을 하지. 결론적으로 이거 HTS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네이버에 가셔서 증권사 보고서 이렇게 검색해도 그 보고서 나오는 공간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시면 돼. 솔직히 읽어보시고 나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안 나온단 말이야. 기술적 분석은 안 해요. 증권사 친구들이 뭐 시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 간혹 하더라도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 뭐 하는 경우가 있나? 거의 없을 거예요.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계산하고 대처하지. 아까 환율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의 금리 동향, 이 금리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수급의 동향, 그렇게 돼서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이며,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D램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순이익은, 영업이익은, 순이익은 어느 정도 나올 거다. 근데 이 기준에 가장 명확한 근거를 좀 주는 쪽은 그나마도 대형주는 그 업체가 하이닉스 IR 할 때 하이닉스 쪽에서 발표를 해줘요. 대략 이렇게 우리는 예상한다라고.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사실. 애널리스트보다도. 응? 대그룹의 대형 업체는요, 과감하질 않아요. 뭐 소형 업체들 쪽에서 장난치고 우리 대박 낼 거예요 이런 말장난하고 보도자료 뿌리고 이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여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해서 보셨죠? 이렇게 5월 9일자 자 보세요. 작년 11월 21일자에 9조 5천억 순이익 예상했는데 12조 3천억으로 급격히 상향이 됐어요. 30% 상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이 이미 나왔어요. 1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주가 빠지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안 좋다고 없잖아. 이 정신 나간 친구지. 그게 무슨 애널이야 그렇게 따지면. 응? 그 자격은 돼요. 윤정두가 30몇 년 주식하고 20몇 년 동안 멘토링 서비스하고 남들 분석해 놓은 거 다 들여다보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꼬맹이가 써놨겠지. 어린애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게 분기별로 업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성수기 비수기가 뚜렷하단 말이야. 그런데 1분기를 지난 4분기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해? 비교는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지. 작년 1분기.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줬단 말이죠. 하이닉스도. 그렇게 되고 이 전망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실적을 내줬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해석 부분도
시장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9조 5천억이 아니라 12조 3천억. 30% 정도 실적의 증가폭이죠. 그러면 9조 5천억일 때 바닥이 얼마였어요? 9만 500원. 9만 500원 곱하기 30%면 얼마예요? 39, 27, 11만 7천 원이에요. 11만 7천 원인데 무슨 지금 11만 7천 원은커녕 11만 원도 안 돼. 10만 7천 원, 10만 8천 원 이러고 앉아 있으니 작년 10월 대비 10%가 더 빠져 있는 거예요. 얘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주가는 10만 7천 원이지만은 실적 개선폭 전망치와 실질 실적을 감안했을 때 이해되세요? 응? 종목 분석을 하고 있는데 종목 상담이랍시고 그거 방송하는 거 아우 안 보려고 해도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잖아. 앞뒤 방송 보면. 응? 한국 파마가 실적이 좋다고 그러는데 진짜 좋은가요? 나 진짜 몰라서 그래. 한번 봅시다. 한국 파마가 실적이 좋으니까 가지고 가도 된다고 그러는데 한국 파마가 실적이 좋나 얘가? 3,200억짜리 회사인데 어우 주가 많이 밀려있네. 응? 85,000원에서부터. 얘가 지금 컨센서스가 얼마가 나오죠? 이걸 실적이 좋다고 정신 나간 친구도 아니고 거기다가 또 뭐예요? PBR 자산 가치는 안 보나? 무조건 실적만 봐? 이 정신 나간 친구지? 실적이 좋아 이게? 아 나 깜짝 놀랐네. 방송에서 한국화만 실적 좋으니까 얘는 조금 뭐 바이오주더라도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데 난 깜짝 놀라서 지금 보는 거야 지금. 3천억짜리 매출 800억이고 3천억짜리 순이익이 60억짜리를 이걸 실적 좋다고 가져가라는 그런 종목 AS를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이닉스의 이 해석 부분 하나만 놓고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셔도 돼. 그런데 무방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무방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결국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죠? 다 잊어버리고 응? 아유 그래 하이닉스 좋아. 그러다가 옆집 가서 또 듣다 보면은 아유 하이닉스 가지고 어떻게 저걸로 내가 원금을 만회하고 수익을 내지?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한국파마 같은 종목을 산다고. 한국파마는요 결론은 굳이 뭐 쓸데없이 남의 종목 보다가 이렇게 됐는데 한국파마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얘는 결국은 주가가요 지금 주가 대비해서 절반 이상 반토막 이상 나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13,000원에서부터 들어 올려놨는데 물론 의약품 쪽의 성장성은 뭐 인정을 해줄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럼 그때 성공이 되면 그때 들여다봐도 점상 안 가거든요. 매출액 800억짜리야. 그럼 4분의 1 토막 놔두는데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같아도 상관없어요. 순이익이 60억이야. 그럼 순이익 대비 10배 PER을 잡아둬도 600억이면 돼 시가총액. 농담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그냥 기술적으로 낙폭가되니까 가격 반발력 이용해서 빠져나오세도 아니고 거래대금 완전히 대바닥에 그냥 지하실로 끌려 내려가고 있는데 실적도 개판인데 난 깜짝 놀랐네. HTS도 못 본다는 거 아니야. 나 이제 그 저기 하려고 주말에 농담이 아니라 주말 생방송에 2시간 해가지고 서경에 지금 생방송이니까 서울경제TV 2시간 생방송 그냥 윤정도가 나가버려가지고 종목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해갖고 그냥 다 뒤집어 까버리려고. 지금 종목 상담 토요일날 아침에 하는 게 한경 그리고 이데일리 MTN을 봤는데 한경은 그나마 이제 메이저급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나마 구색도 갖추고 괜찮아요. 그나마도 MTN하고 이데일리가 시청률이 좀 나온다 그래서 들여다봤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한 그 한국파마랑 똑같은 소리라고 앉아 있어. 기술적 분석 전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말장난하고 앉아 있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방금처럼의 이런 한국파마 같은 그 주가의 흐름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잡혀야 돼요. 결론은 이 종목이 안 된다는 건 펀더멘탈적으로 안 된다는 걸 보셨고 두 번째로는 다 필요 없어요. 거래량이 없잖아. 급감했죠. 응? 거래가 터지면 갈 수 있어요. 그게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응? 이걸 가지고도 이렇게 시세 내는요 몇 년 동안 시세가 안 나와요.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하이닉스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는 어? 이렇게 시세를 내내는요 몇 년 동안 못 가나?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이렇게 하이닉스가 25,000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찍어버렸는데 이렇게 시세 내는 몇 년 가까이 못 가요? 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쪽을 보지 마시고 응? 결론적으로 뭐 여기에 뭐 휘황찬란한 보조지표 넣는 거 보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들여다 보십시오. 응? 몇 년 못 가요가 아니라 그죠? 몇 년 못 가요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만 놓고 보시는데 요 기준의 흐름들 주봉으로 놓고 볼까요? 10월 이후에 그리고 또 여기 지난 얘는 빠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85% 90% 들어 올린 겁니다. 85% 90% 그리고 이게 50% 들어 올린 거예요. 시가총액 2위. 지금이야 이제 뭐 LG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3위지만 요 흐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 이거 기술적으로 121선 부딪혀 있고 뭐 아유 만약에 미국장 이 상태에서 진짜 나스닥 이대로 끝나버리면 당연히 얘 또 이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럼 얘 이탈되면은 막 소형주 잡주처럼 막 물량 막 튀어나와서 막 10만 원 가나? 윤정도보다 똘똘한 외국인 기관이 뭐 내일 뭐 120일 120주선 깨졌다고 막 그냥 투매해가지고 막 허벌나게 내리나? 이평선의 지지나 이런 개념, 그런 개념보다도 펀더멘탈 보는 시각을 유지하시고 기술적인 분석도 내일부터 해서 이제 이동평균선, 그램벨의 매매 법칙, 거기에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거 제대로 배우시라고요. 5일선 올라탔어요. 뭐 200일선 지지가 됐어요. 그런 거 보지 말고 1000일선 매매합시다.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랜빌이 얘기한 기울기의 법칙을 보시든 그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활용을 한 금융공학도들이 90년대 이후에 금융공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보조지표들을 활용해서 보시든 좀 아시고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면 윤정두한테 의지를 하세요. 의지하시고 윤정두가 단타 종목 이런 거 얘기할 때 아니야 나는 내 소중한 자산 지켜낼 거야.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지켜낸다면 감내한다면 충분히 수익 기조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러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원금이 지켜지고 수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그럼 그때 돼서 다시 한번 그 수익금으로 변동성 종목도 한번 해보자. 지겨워서 못 기다려서 또 손실나서 한 방에 어떻게 해보려고 이상한 종목 들어가 봐야 대도 않는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조금 이따 종목에서는 팜스토리 는다니까 대한제당 안 넣겠어요? 늘 거예요.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도 이제는 늡니다. 비중은 조절하세요. 교육용입니다. 1%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 그 쌍끌이 매수 기준으로는 10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3조 원 이상의 매수가 돼서 매집 1위에요. 금액도 그렇고. 퍼센테이지 기준에 이게 이제 매집에 대한 자료인데 저 도서 자료가 2007년도 ELW 2권짜리 도서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ELW가 아니라 이데일리 방에 도서 자료 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못 드렸죠. 도서 자료 지금 생각날 때 얼른 드릴게요. 얼른 드리고 도서 자료 그러고 나서 바로 방송 이어갑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장중에 동영상을 올려드리니까 또 시황 다 올려드리니까 그거 참조하셔서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죠. 자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하이닉스 기준에 1876만 주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뺏어갔어요. 10월 13일 이후에 5월 9일까지.
중요한 거는 저게 몇 퍼센트냐는 거예요. 그냥 뭐 1,800만 주 이러면 안 되고 7억 2,800만 주기 때문에 7억 2,800만 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응? 그러면 한 2.5% 나오나? 한번 봅시다. 1,876만 주 나누기 7억 2,800만 주. 2.57%죠. 적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10%가 안 되는 종목에 2.57%를 추가적으로 저 짧은 기간에 물량을 뺏어갔다? 매수 평균 단가 11만 8천 원에 11만 8,500원에 그러면 2.5%에서 5% 그러니까 2, 30% 주가를 들어 올려놔야만 저 물량은 소진시킬 수 있다. 빠져나갈 수 있다. 물론 과거 물량과 누적돼 있는 물량과 이런 거 감안하면은 이론적인 부분에 가까워요. 그 이론도 누가 만들었어요? 윤정두가 만드는 거. 결론적으로 20% 들어 올린다고 치면은 외국인들의 매수 평균 단가로는 11만 9,500원이거든요. 외국인이 다 샀잖아. 2천만 주를. 그러니까 3% 이상을 외국인이 다 산 거죠. 3% 이상. 그 3% 규모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20% 들어올리면 14만 5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 14만 5천 원은 아까 말씀드린 9조 5천억의 순이익을 예상할 당시에 바닥 9만 500원 대비해서 30% 실적 전망치 상향이죠. 근데 1분기에 벌써 그 전망치에 부합되는 실적을 내줬어요. 그러면 9만 500원 대비 지금 주가가 30%는 더 올라와 있어야 돼. 최저 바닥이라고 쳐도. 그럼 얼마예요? 11만 7천 원이니까 11만 7천 원. 근데 지금 10만 7천 원 10% 할인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9만 500원 대비 50% 들어올렸죠. 시장 안정화되면서. 그러면 50% 들어올릴 때 정점이 얼마였어요? 13만 4천 원이었어요. 그게 50% 들어올린 겁니다. 그러면 11만 7천 원에 50% 그러니까 12만 원 잡고 50% 18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야 돼. 3,100% 주가 그 50% 18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 그래도 저평가라고 표현을.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18만 원이 돼 있어도요. 계산해 보세요. 18만 원 곱하기 7억 2,800만 주 해주면요. 얼마? 18만 원 곱하기 7억 2,800만 주 130조입니다. 130조? 그래, 130조. 순이익 전망치 얼마? 12조 8천억인데 내년은 얼마? 13조 훌쩍 넘죠. 그럼 PER이 얼마? PER 10배뿐이 안 나와요. 18만 원이 돼도 PER이 10배입니다. 아까 무슨 한국파마 무슨 뭐 PER 뭐 60배 70배 되고 있는데 그거를 저평가라고 가지고 가세요라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 소리를 하는 그런 방송을 들여다보고 계시겠어요?